제 말을 믿어주세요.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경찰관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그런데 경찰관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실종 신고요? 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데 집을 나가셨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정상이에요. 이 USB를 봐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수진이가 USB를 낚아챘어요. 이것도 어머니가 헷갈리신 거예요. 그냥 사진 파일이에요. 거짓말이었지만 경찰관은 믿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정신병원 들어가실 준비하세요. 정말로 저를 정신병원에 보낼 작정이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경찰이 집에 왔어요. 손정숙 씨, 횡령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해 주세요. 제가 오히려 범인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죠. 뭐라고요? 제가 횡령을 했다고요? 어머니가 분식집 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아파트 서류도 위조했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아파트명의 변경 서류에 어르신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건 수진이가 위조한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저를 범인으로 몰아붙였어요. 수진이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어머니가 돈에 욕심이 많으셨어요. 계속 더 달라고 하셨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소리쳤지만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선고했어요. 피고인 손정숙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구치소에서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이 똑같았죠. 그런데 이번엔 다른 봉투가 하나 더 있었죠.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순간 눈을 의심했죠. 사면복권 통지서.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손정숙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까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죠.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며느리 오수진이 저를 모함했어요. 오수진은 제 인감 도장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서류를 위조했어요.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또 횡령범으로 몰았습니다. 오수진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제 이름은 손정숙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낡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식들을 키웠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우리 가족은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정말 깨끗했어요. 화장실도 넓고 방도 여러 개였죠. 처음엔 꿈만 같았습니다. 며느리 오수진은 겉으로는 저에게 잘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저를 대하는 수진이의 눈빛이 차가워요. 수진이는 올해 40입니다. 화장품 회사에 다녀요. 늘 깔끔하게 화장하고 나가죠. 옷도 예쁘게 입어요. 저는 그런 수진이가 부러우면서도 위축됩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만 믿으시면 돼요. 수진이가 또 이렇게 말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수진아. 이건 30년 넘게 해온 내 분식집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분식집 얘기가 나오니까 수진이 표정이 달라졌죠.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도 어머니도 세상 물정 아셔야죠. 제 말대로 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걸까요? 분식집은 저에게 전부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였죠.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김밥을 쌌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두라고 하니 허전해요. 어머니, 요즘 시대는 달라요. 분식집 같은 건 이제 안 되죠.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뒤처진 걸까요?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편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진이 눈치를 보게 되니까
집에서도 긴장해요. 화장실 갈 때도 조심스러워요. 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쉬세요. 청소는 제가 할게요. 수진이가 빗자루를 제 손에서 뺏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죠. 텔레비전을 봤지만 재미없어요. 분식집에 있을 때는 하루가 금세 지나갔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느려요. 벽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내죠. 어머니, 저녁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수진이가 물어봐요. 저는 뭐든 좋다고 답했어요. 사실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입맛도 없고요. 수진이가 만든 음식은 깔끔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밍밍할까요? 제가 만든 분식집 음식이 그리워져요. 진한 국물 맛이 생각나죠.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막아요.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저는 또 소파에 앉았어요. 이상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께 밥 드리고 설거지하고 바빴는데요. 지금은 할 일이 없어요. 밤이 되면 더 답답해져요. 아들은 늦게 들어와요. 수진이는 방에서 화장품을 바르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어요. 참 이상해.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분명 좋은 집으로 이사 온 건데요. 수진이도 저를 잘 대해주는데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수진이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어때?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요양원이라니요? 아직은 이른 것 같은데. 아들이 답했어요. 그래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네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안 와요. 요양원 생각만 계속 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모실 때는 한 번도 요양원 생각 안 했는데요. 수진이는 왜 저를 보내려고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토스트와 커피였죠. 저는 먹기가 힘들어요. 밥과 국이 그리워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아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아요. 아들이 출근하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도 회사에 갔죠. 저는 혼자 텔레비전을 봤어요. 오후에 수진이가 일찍 들어왔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옷 하나 샀어요. 입어보세요. 예쁜 블라우스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옷을 사줄까요? 뭔가 이상해요. 저는 블라우스를 입어봤어요. 거울을 보니 젊어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이제 좀 쉬셔야죠. 수진이가 또 그런 말을 해요. 왜 자꾸 쉬라고 할까요? 저는 아직 건강해요. 일도 할 수 있고요. 저녁 먹고 나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나 요양원 보낼 거니? 아들이 깜짝 놀라더니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 눈빛이 차가워졌죠. 어머니, 누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물어봤어요. 저는 어제 들은 얘기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아니야, 그냥. 저는 얼버무렸어요.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수진이도 다시 웃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이 집에서 저는 뭘까요? 그냥 짐일까요?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분식집도 열심히 했고요. 자식들도 키웠죠. 그런데 이제 쓸모 없어진 걸까요?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부엌을 지나쳤어요. 그때 수진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죠. 응, 곧 해결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을 해결한다는 걸까요? 저와 관련된 얘기 같아서 무서웠어요.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이불을 덮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밤에 하던 전화통화가 계속 신경 쓰였죠. 무슨 일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까요? 오늘 아침도 수진이는 일찍 출근했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거실을 정리하다가 수진이 휴대폰이 소파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호기심이 생겼죠. 무슨 일을 해결한다고 했을까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죠.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부동산 서류 확인했습니다. 내일 최종 계약하시면 됩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부동산 서류라니요? 이 집을 팔려는 건가요? 손이 떨렸지만 더 확인해 봤어요. 사진첩에 사진들이 있었죠. 무슨 서류 사진들이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명의가 아들 이름이 아니라 수진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이게 뭐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이 아파트는 아들 명의로 샀는데요. 왜 수진이 이름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더 확인해 보니까 제 인감증명서 사진도 있었어요. 언제 찍은 걸까요? 저는 인감증명서를 준 적이 없는데요. 서랍을 뒤져봤어요. 제 인감도장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죠. 수진이가 가져간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쁜 일이에요. 오후에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휴대폰을 찾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혹시 제 휴대폰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무서워서 그랬죠. 수진이가 뭘 하고 있는지 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이 집 명의가 누구지? 당연히 제 명이죠, 어머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표정이 굳어졌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왜 물어보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죠. 그냥 궁금해서. 저는 얼버무렸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정말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수진이가 출근하고 나서 서류를 더 찾아봤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죠. 제 인감도장과 함께 위조된 계약서가 있었어요. 아파트 명의를 수진이 이름으로 바꾸는 서류였죠. 이 아파트가 내 아들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수진이가 이런 짓을 하다니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제 서명도 위조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오래 계획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수진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 같았죠. 이게 뭐니? 저는 위조된 계약서를 꺼내 보였어요.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어머니, 그걸 왜 뒤져보세요? 내 인감도장으로 이런 짓을 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무서웠죠. 수진이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친절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워졌죠. 어머니, 요즘 자꾸 헛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뭐라고? 치매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죠. 그런 서류 같은 건 없어요. 어머니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제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찢어버렸죠. 야, 그걸 왜 찢어? 저는 소리쳤어요. 증거를 없애버리다니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수진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 같았죠. 너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진이가 시치미를 뗐어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밀었죠. 어머니가 이상해지셨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저는 화가 났어요. 30년을 며느리로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 도장을 훔쳐서 서류를 위조했잖아. 증거가 있어요? 어머니가 헛것을 보신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그 표정이 너무 차가웠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이 일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여보, 집에 좀 들어와. 큰일 났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수진이가. 수진이가 우리를 속였어. 그런데 수진이가 제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어머니, 귀찮게 좀 굴지 마세요. 그냥 좀 쉬시라니까요. 제 말 안 들으실 거예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채를 잡았죠. 아야, 나라. 저는 아픔에 소리쳤어요. 수진이 힘이 세서 머리가 빠질 것 같았어요. 여기 이제 제 집이에요. 당신도 당신 아들 것도 아니고 내 집이라고요. 수진이가 저를 밀어붙였어요. 저는 넘어질 뻔했죠.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미친 건 어머니예요. 이제 슬슬 가실 때도 되었잖아요. 남은 여생, 조용히 지내다가 가세요. 수진이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돌변한 모습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수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연기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제가 뭘 훔쳤다고. 뭐? 여보, 왜 그래? 남편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여보, 수진이가 우리 집 명의를 바꾸려고 해. 내 도장을 훔쳐서. 어머니, 또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연기를 잘하네요. 여보, 나 정신 멀쩡해.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저보다 수진이 말을 더 믿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울고 있으니까요. 여보, 일단 진정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보자고. 남편이 저를 달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가 증거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수진이는 너무 교활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은 악몽 같았어요. 남편도 수진이 편을 들었죠.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여보, 정말로 수진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 남편이 의심하는 투로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당신도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증거가 없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찢어버렸으니까 증거가 없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웃으면서 아침을 차려줬어요.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오늘 병원 예약해뒀어요. 병원? 무슨 병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정신과요. 어머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서요. 나 정신병 없어. 제가 소리쳤지만 수진이는 무시했어요. 아들도 출근하며 말했죠. 엄마, 일단 검사 받아봐요. 건강이 중요하니까. 아들마저 수진이 편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수진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진짜 정신병원에 갇힐 수도 있어요. 서랍을 다시 뒤져봤어요. 혹시 증거가 더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수진이가 모든 걸 정리해버렸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생각났어요. 수진이 휴대폰에 사진이 있었잖아요. 혹시 컴퓨터에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수진이 노트북을 켜봤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다행히 자동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폴더를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위조 서류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야. 저는 소리쳤어요.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요. USB에 복사해뒀죠. 서둘러 집을 나서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 증거를 보여드리면 믿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서류가 위조되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경찰관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USB도 내밀었죠. 그런데 경찰관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실종 신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누가 실종 신고를 했다는 거죠? 네, 며느리 분이 신고하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데 집을 나가셨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진이가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상이에요. 이 USB를 봐주세요. 하지만 경찰관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이미 선입견이 생긴 거죠. 어르신, 일단 가족분들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답답하고 억울했죠. 1시간 후에 수진이와 아들이 왔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더니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헷갈려 하세요. 며느리 말 맞나 봅니다. 이상한 얘기만 하시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USB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 증거가 있어요. 제가 소리쳤지만 수진이가 USB를 낚아챘어요. 이것도 어머니가 헷갈리신 거예요. 그냥 사진 파일이에요. 거짓말이었지만 경찰관은 믿었어요. 저는 절망적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속삭였어요. 이제 정신병원 들어가실 준비하세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저를 정신병원에 보낼 작정이었어요.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이제 그만해요.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들도 완전히 속았어요. 제가 뭘 말해도 믿지 않죠. 집에 도착하니까 수진이가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화를 냈죠. 컴퓨터에서 뭘 확인하시려고요? 나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들켰거든요. 정말 답답하게 구시네요. 앞으로는 감시도 해야겠어요. 수진이가 방 열쇠를 가져갔어요. 저를 가둘 작정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방에 갇혀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어서 나갈 수도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절망했어요. 아무도 제 편이 없어요. 정말 정신병원에 갇힐 수도 있겠어요. 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화장실 좀. 조용히 하세요. 내일 병원에 갈 테니 미리 푹 주무세요. 수진이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 무정해요. 다음 날 아침 정신병원 직원들이 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안 가요. 저는 정신병 없어요. 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강제로 끌려갈 뻔했죠. 그때였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여기 혹시 정숙 아주머니 계세요? 제가 예전에 분식집에서 밥 얻어먹었던 변호사입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변호사라고 했나요? 수진이가 당황했어요. 예상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오셨는지. 뉴스에서 봤어요. 정숙 아주머니 소식을요. 뉴스요? 제가 뉴스에 나왔나요?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젊지만 듬직해 보였죠. 아주머니 기억하세요? 김한수 변호사예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분식집에 손님이 많았거든요. 아주머니가 어려울 때 따뜻한 밥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김한수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변호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억울해요. 제가 간절히 말했어요. 드디어 제 편이 나타났어요. 일단 정신병원 이송을 중단하겠습니다. 김한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병원 직원들이 당황했죠. 법적 근거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강제 입원은 엄격한 절차가 필요해요. 변호사님 말씀에 수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계획이 틀어진 거죠. 아주머니, 자세한 얘기 들려주세요. 변호사님이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자가 나타나다니요. 수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상황이 바뀔 것 같아요. 김한수 변호사님이 도와주셨지만 쉽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너무 치밀했거든요.
아주머니,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상대방이 너무 교묘해요.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답답했죠. 며칠 동안 변호사님과 함께 증거를 모았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한 발 앞서 있었죠. USB 파일들이 다 삭제되어 있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가 컴퓨터를 초기화해버린 거였어요. 인감 도장도 다시 제자리에 있고요. 수진이가 모든 걸 원상태로 돌려놨어요. 정말 영리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경찰이 집에 왔어요. 손정숙 씨 횡령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해 주세요. 제가 오히려 범인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죠. 뭐라고요? 제가 횡령을 했다고요? 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죠.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분식집 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아파트 서류도 위조했고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수진이 말을 믿었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죠. 변호사님이 황급히 왔어요. 잠깐요. 저는 손정숙 씨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이 계시는군요.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끌고 갔어요. 꿈인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이가 증거를 너무 완벽하게 조작해 놨거든요. 분식집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어요. 그건 생활비로 쓴 거예요. 하지만 용도가 불분명하네요. 경찰관이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저는 답답했죠. 아파트명의 변경 서류에 어르신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건 수진이가 위조한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변호사님이 최선을 다해 변호해줬어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아주머니. 변호사님 얼굴이 어두웠어요. 저는 절망적이었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가 저를 범인으로 몰아붙였어요. 피고인은 며느리의 도움으로 좋은 집에 살면서도 욕심을 부렸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저는 억울했죠. 수진이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죠. 어머니가 돈에 욕심이 많으셨어요. 계속 더 달라고 하셨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소리쳤지만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정신 상태도 많이 안 좋으셨어요. 이상한 소리를 자주 하셨고요. 수진이가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뻔뻔해요. 변호사님이 반박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너무 완벽하게 준비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선고했어요. 피고인 손정숙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수진이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때문에 내가. 구치소에. 저는 수진이를 보며 소리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마음 편히 살려면 그래야 했거든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변명을 하다니요. 살려면?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구치소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나. 눈물이 주르르 흘렸어요. 억울하고 분했죠. 시어머니를 30년이나 모셨어요. 분식집에서 뼈 빠지게 일했고요. 자식들을 키우느라 제 인생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인가요? 감옥에서 늙어 죽어야 하나요? 구치소에 도착했어요. 죄수복을 입고 감방에 들어갔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울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늘만이 제 억울함을 아시겠죠. 며칠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와요. 다른 수감자들이 제게 관심을 가졌어요. 할머니, 무슨 죄로 들어왔어요?
나는 억울해요. 제가 말하니까 다들 웃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을 한대요. 하지만 저는 정말 억울해요. 아무 잘못도 안 했거든요. 변호사님이 면회를 왔어요. 아주머니 항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너무 치밀했거든요. 언론에 제보를 해볼까 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죠. 며칠 후 다른 수감자가 말했어요. 할머니, TV에 나왔어요. 정말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감방에 있어야 해요.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생각해요. 수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편하게 살고 있겠죠. 정말 세상이 불공평해. 저는 중얼거렸어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거짓말인가 봐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날까지 버텨야 해요. 힘내자. 저는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구치소에서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이 똑같았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점호받고요. 밥 먹고 운동하고 또 자고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되었어요. 밤마다 울었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사람이 참 빨리 적응하나 봐요. 다른 수감자들과도 친해졌어요. 할머니, 또 편지 왔어요. 룸메이트 영희가 말했어요. 변호사님이 자주 편지를 보내주세요. 편지를 뜯어봤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봉투가 하나 더 있었죠. 법무부? 이상했어요. 법무부에서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순간 눈을 의심했죠. 사면 복권 통지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서류 같았죠. 자세히 읽어보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진짜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꿈인 것 같았죠. 할머니,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영희가 물어봤어요. 저는 편지를 보여줬죠. 대박. 할머니 나간대. 영희가 소리쳤어요. 다른 수감자들도 몰려왔어요. 진짜요? 사면 복권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다들 축하해줬어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오후에 교도관이 불렀어요. 손정숙 씨 면회입니다. 변호사님이 왔나 봐요. 급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아주머니, 정말 대단해요. 변호사님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사면 복권 소식 들으셨죠? 네, 그런데 정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며칠 안에 출소하세요. 변호사님이 활짝 웃었어요. 저도 기뻤지만 실감이 안 났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변호사님 눈이 반짝였어요. 수진 씨 과거 전과를 찾아냈어요. 전과요? 네, 10년 전에도 사문서 위조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수진이가 상습범이었다니요. 아들분도 이제 진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네, 수진 씨 비리를 파헤치고 있어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수진이가 저지른 일들의 목록이었죠. 이렇게 많이.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아주머니 이야기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어요.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사면 복권을 받은 거군요. 맞아요.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제 억울함을 알아줬다니 고마웠어요. 면회가 끝나고 감방으로 돌아왔어요. 영희가 궁금해했죠.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곧 나간다고 하네. 정말요? 축하해요. 영희가 기뻐해줬어요. 한 달 동안 잘 지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신기했거든요. 정말 나갈 수 있다니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면회를 왔어요. 많이 상했어 보였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또 사과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지난 일인걸요. 수진이 짓을 다 알아냈어요. 그래. 네, 정말 악질이었어요. 저도 완전히 속았어요. 아들이 후회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엄마 나오시면 다시 잘해드릴게요. 알았어. 이제 그만 자책해. 아들을 달래줬어요. 계속 미안해하면 서로 힘들어져요. 며칠 후 정말로 출소 명령이 나왔어요. 손정숙 씨, 출소 준비하세요. 교도관이 말했어요. 드디어 현실이 되었어요. 영희야, 고마웠어. 할머니, 밖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영희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는 잊고 앞으로만 보자고요. 드디어 나가는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 악몽이 끝나는 거예요. 구치소 문을 나서면서 깊이 숨을 쉬었어요. 자유로운 공기가 달랐어요. 변호사님과 남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달려와서 안아줬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엄마. 아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가족다운 느낌이에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아주머니.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세상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야.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과거는 잊고 행복하게 살겠어요. 사면 복권을 받고 구치소에서 나오는 날이었어요. 햇빛이 너무 따가웠죠. 구치소에서 지낸 건 한 달이었지만 반년 만에 보는 바깥 세상 같았어요. 변호사님이 마중 나와주셨어요. 아주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변호사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기자회견 준비하셔야 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죠. 저는 손정숙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까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죠.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며느리 오수진이 저를 모함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다들 관심 있게 들었죠. 오수진은 제 인감도장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서류를 위조했어요. 생생하게 말했어요. 구치소에서 준비한 내용이었죠.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횡령범으로 몰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진실을 알려야 했거든요. 오수진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증거가 있나요? 네, 이제는 모든 증거가 나왔어요. 변호사님이 대신 답변해 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으로 갔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우리 집이었죠.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를 못 믿었어.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컥했죠.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아들도 왔어요. 엄청 야위어 있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죠. 일어나. 이제 수진이는 어디 있어? 체포되었어요.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요. 아들이 답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며칠 후 수진이가 재판을 받았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죠. 법정에서 만난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초라하고 작아 보였죠. 피고인 오수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선고했어요. 저보다 더 긴 형량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수진이와 마주쳤어요.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가 울면서 빌었어요. 처음 보는 진짜 눈물 같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수진아, 내가 너에게 당한 시간 동안 너 역시 외롭고 불행했겠지. 제가 말했어요. 수진이가 깜짝 놀랐죠. 어머니, 너도 힘들었을 거야.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말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이야.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누구든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해. 나도 그랬고 너도 마찬가지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죠.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수진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복수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기분이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허전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복수는 끝이야. 더 이상 수진이 얘기하지 말자. 여보,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못 용서했을 거야. 남편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한 게 아니야. 그냥 끝낸 거지. 복수에는 한계가 있어요. 계속하면 제가 나빠져요. 며칠 후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손정숙 씨, 복수를 완전히 끝내신 이유가 뭔가요?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진솔하게 답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오수진 씨를 완전히 용서하신 건가요? 용서는 아니에요. 그냥 놓아주는 거죠.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미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수진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도 몇 달 동안 억울함을 견뎠잖아요. 이제는 평화를 찾고 싶어요. 아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우리 앞날만 생각하자.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야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 여보. 당신도 고생했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수진이 소식을 봤어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뉴스였죠. 아들이 채널을 돌리려고 했어요. 나도. 봐도 상관없어. 저는 담담하게 뉴스를 봤어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복수를 완전히 끝낸 건 잘한 일 같아요. 계속 미워하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이제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내일부터 새 인생이야. 저는 중얼거리며 잠들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직도 꿈 같아요. 정말로 자유로워진 게 맞나 싶어서요. 아들이 매일 찾아와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엄마,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괜찮아. 혼자서도 잘해. 하지만 아들이 계속 신경 써줘요. 미안한 마음이 큰가 봐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아들이 또 사과했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만해, 아들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과거 일로 계속 아파하면 안 되겠어요. 앞으로만 보려고요.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저를 더 신경 써줘요. 여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수진이가 워낙 교묘했으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여보, 미안했어. 이제 우리 둘이서 여행이나 다니며 살아볼까? 남편이 제안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였죠. 여행이요? 응, 젊을 때 못 다닌 곳들 가보자. 남편이 여행 책자를 가져왔어요. 예쁜 사진들이 많았죠.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자. 좋아요. 그런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뭐가 걸려? 분식집이 그리워요. 정말 그랬어요. 구치소에 있을 때도 떡볶이 만드는 꿈을 꿨어요. 분식집은 이미 문 닫았잖아. 알아요. 그런데 말하기 어려웠어요.
다시 하고 싶다는 말이요. 아들이 옆에서 들었나 봐요. 엄마, 혹시 분식집 다시 하고 싶으세요? 글쎄, 나이도 많고. 아니에요, 엄마. 저와 함께 이 분식집 다시 시작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눈빛이 반짝였죠. 정말? 네, 엄마. 제가 회사 그만두고 함께 할게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에요. 엄마와 함께 하는 게 더 소중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의미 있는 말이었어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래,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최고지. 하지만 돈이. 걱정 마세요. 사면 복권되면서 보상금도 나왔어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줬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래요. 며칠 후 작은 상가를 알아봤어요. 예전 분식집보다 작았지만 깔끔했죠. 여기가 좋겠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도와주니까 금세 끝났죠. 엄마, 메뉴는 뭘로 할까요? 떡볶이, 김밥, 순대. 예전처럼.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메뉴들이에요. 며칠 동안 연습했어요. 손맛이 금세 돌아왔죠.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아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엄지를 들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었어요. 작은 현수막을 걸었죠. 복권 분식집. 간단한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정겨웠죠.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직장인이었어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저는 신나게 떡볶이를 끓였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죠. 와, 진짜 맛있네요. 손님이 엄지를 들었어요. 보람찼어요. 그래.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역시 떡볶이를 만드는 일이지. 자, 어서 오세요. 저는 다음 손님을 맞으며 웃었어요. 이게 제 자리예요.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소문이 난 모양이에요. 엄마, 정말 대박이에요. 아들이 신나게 말했어요. 저도 기뻤죠. 저녁에 정리하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여행은 나중에 가요. 지금은 이게 더 좋아. 그래, 너 좋은 대로 해. 남편이 웃으며 동의했어요. 며칠 후 변호사님이 분식집에 오셨어요. 아주머니, 장사 잘 되나 보네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김밥 한 줄을 싸드렸어요.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맛있어요. 역시 아주머니 솜씨예요. 변호사님이 맛있게 드셨어요. 뿌듯했죠. 한 달이 지났어요. 분식집이 점점 유명해졌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복권 분식이구나.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알고 와요. 신기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손님들이 응원해줘요. 힘이 나요. 어느 날 뉴스에서 수진이 소식을 봤어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고 해요. 아들이 채널을 돌리려고 했어요. 괜찮아. 봐도 돼. 저는 담담하게 뉴스를 봤어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수진이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요. 분식집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남편과 차를 마셨어요. 여보, 요즘 많이 밝아졌어. 그런가요? 응,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남편 말이 맞아요. 저도 느껴져요. 일이 있으니까 좋아요. 할 일이 없으면 우울해져요. 분식집에서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제 자리니까요. 며칠 후 옛 단골 손님이 왔어요.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알아보니까 20년 전 단골이었어요. 어머, 누구세요? 기억 안 나세요? 중학생 때 김밥 자주 사 먹었던. 아, 맞다. 그때 그 학생. 반가웠어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온 거예요. 그때 사장님 김밥으로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 고마워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니요. 지금도 똑같은 맛이에요. 손님이 감탄했어요. 자부심이 생겼죠. 저녁에 아들과 얘기했어요.
승준아,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야말로 배우는 게 많아요. 아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철이 들었나 봐요. 앞으로 계속 함께하자. 네, 엄마. 평생 함께 할게요. 아들이 약속했어요. 든든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견뎌냈어요. 며느리 때문에 고생했지만 결국 이겨냈죠. 가족도 다시 하나가 되었고요.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기도했어요.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일 거예요.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요. 그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내 인생 나쁘지 않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연이 어딘가에서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지만 단단한 위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도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